너 미쳤니? 이걸 지금 먹으라고 가져온 거야? 시어머니는 제가 들고 온 반찬통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항암 치료로 손톱이 까맣게 죽은 우리 엄마가 마디마디 저린 통증을 참아가며 밤새 묻힌 나물이었습니다. 언니 상식이 없어요? 암 환자 손 탄 건 병균 덩어리인데 우리 오빠 죽일 일 있어요? 신우이는 깔깔거리며 비웃더니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에 독한 소독제를 마구 뿌려대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더러운 병균 묻으니까 당장 나가. 가서 몸이나 씻고 오라고. 그날 저는 쓰레기통 속에서 소독제에 절여진 엄마의 정성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당신들도 똑같이 쓰레기통에 쳐넣어 주겠다고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거실 바닥에 흩어진 시퍼런 나물들이 마치 제 찢어진 마음 조각 같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느라 손톱 끝이 까맣게 죽은 우리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다듬어서 무친 고사리와 깻잎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코를 쥐어박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박순자가 거실 창문을 활짝 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너 미쳤니? 이걸 지금 누구 먹으라고 집구석에 들이밀어. 당장 안 치워? 제가 당황해서 바닥에 떨어진 반찬통을 집으려 하자 시누이 임미리가 제 손을 찰싹 때렸습니다. 임미리가 발로 나무를 지지기며 비웃었습니다. 어머 언니, 제정신이에요? 지금 암 환자가 조물딱거린 걸 우리 오빠 먹으라고 가져온 거냐고요. 상식이 없어, 상식이. 그 손에 병균이 얼마나 득실거릴 텐데 우리 오빠 잡아먹을 일 있어요? 아주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임미리를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미리야, 암은 전염되는 병이 아니야. 사돈 어른이 너희 오빠랑 나 먹으라고 기운도 없는 몸으로 겨우 만드신 거야. 밥 한 끼라도 든든히 먹이고 싶어서. 박순자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엌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박순자가 쓰레기통 뚜껑을 획 열더니 바닥에 있는 나물들을 구두 주걱으로 퍽퍽 긁어 담았습니다. 사돈은 무슨 얼어 죽을 사돈. 아주 집안 망하게 하려고 들어온 원수 덩어리지. 어디서 재수없게 암 환자 손탄 음식을 귀한 내 아들 집안에 들고 들어와? 당장 치워. 너도 저리 비켜. 몸뚱이에 소독약이라도 들이부어야지. 원. 임미리가 구석에 있던 분무기를 들고 제 얼굴과 옷에 마구 뿌려댔습니다. 치익, 치익 소리와 함께 눈에 들어온 소독약이 따가웠습니다. 아유 더러워. 언니 저리 가요. 저리 가라고. 옷에 다 묻었을 거 아냐. 이거 락스 섞인 거니까 가만히 있어요. 아주 싹 다 죽여야지. 안 그래 엄마? 코끝을 찌르는 독한 소독제 냄새에 눈이 따가웠지만 저는 쓰레기통 속으로 사라지는 엄마의 정성을 보느라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이렇게 회색처럼 살아왔습니다. 튀지도 않고 모나지도 않게 남들이 시키는 대로 중간만 가며 살면 평탄할 줄 알았습니다. 성적도 중간, 대학도 중간, 직업도 그냥저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처음으로 제 고집을 피워 결혼한 사람이 임진석이었습니다. 진석이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어머니와 동생의 기세 앞에서는 늘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 동안 저는 시댁의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무시할 때마다 저는 제가 회색이라서 아무 색깔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쓰레기통 속에 처박힌 엄마의 깻잎 위로 소독액이 하얗게 거품을 내며 스며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엄마의 마지막 생명력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사람 정성을 이렇게 쓰레기 취급하세요? 우리 엄마 항암제 맞고 손발이 다 터져서 밤새 잠도 못 자고 묻힌 거예요. 딸 자식 먹이겠다고 그 아픈 몸으로.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자 박순자가 쓰레기통을 제 발밑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박순자가 삿대질을 하며 제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정성? 그게 다 독이고 병균이야. 이 미련한 것이 내 엄마가 너를 그렇게 가르치디? 병든 몸으로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 민폐나 끼치라고? 죽으려면 곱게 죽어야지. 왜 애먼 사람까지 병들게 하려고 들어? 당장 저거 들고 꺼져. 임미리가 옆에서 거들며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언니, 좋게 말할 때 이거 들고 나가요. 우리 오빠 이번에 성진그룹 큰 공사 따내서 이제 몸값이 금값인 거 몰라요? 거지 같은 사돈댁 때문에 재수옴 붙으면 언니가 책임질 거냐고요? 아우, 냄새나. 빨리 나가요. 저는 쓰레기통에서 엄마의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나물이 덕지덕지 묻은 그 통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지만 저는 그 냄새가 차라리 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향긋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신었습니다. 박순자가 등 뒤에서 소금을 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착, 착. 소금 알갱이가 제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퇴. 다시는 그 더러운 것들 들고 발도 붙이지 마. 사돈한테도 똑똑히 전해라. 딸 자식 앞길 막지 말고 조용히 갈 길 가라고. 알았어? 현관문을 닫고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품에 안은 반찬통에서는 아직도 엄마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도 늘 제 걱정뿐이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기대 앉아 검은 비닐봉지에 나물을 다듬던 엄마의 마른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튀어나오고 살가죽만 남은 그 손으로 저를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 엄마의 마음을 저 괴물들이 짓밟았습니다. 저는 복도 벽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해졌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선명한 색깔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증오의 색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 진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석아, 나 지금 시댁에서 나왔어. 우리 엄마가 나 먹으라고 해준 반찬, 내 어머니랑 미리가 쓰레기통에 다 처박고 락스까지 뿌렸어. 수화기 너머로 진석이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석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너 지금 어디야? 일단 진정하고 집에 가 있어. 내가 가서 말해볼게. 저는 차가운 복도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말해본다고? 아니, 진석아. 나 이제 내 아내로 안 살래. 내 가족들이 우리 엄마를 병균 취급하고 쓰레기 취급했어. 나 이제 그 사람들 절대로 용서 안 해. 가만 안 둘 거야. 진석이가 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옷에 묻은 소독약 냄새와 오물 자국을 보고 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몸에 묻은 이 더러운 흔적들이 제가 싸워야 할 이유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역 근처 병원 공원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거대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시야에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은 노인이 가슴을 움켜쥐고 주차장 구석에서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노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노인을 붙잡았습니다. 노인이 제 팔을 꽉 쥐며 쉰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살려주게 가슴이 너무. 저는 예전에 병원에서 일하며 배웠던 응급처치법을 떠올렸습니다. 노인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꽉 조여진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노인의 호흡이 멈추려는 찰나 저는 주저없이 인공호흡을 시작했습니다. 제 입술에 닿은 노인의 차가운 살결이 엄마의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심장을 꾹꾹 압박하고 숨을 깊게 불어넣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눈 뜨세요. 제 말 들리세요? 제 옷에 묻은 소독약 냄새가 노인의 코끝에 닿았을 겁니다. 하지만 노인은 죽음의 문턱에서 그 냄새를 맡으며 다시 꺽하고 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의료진이 노인을 실어갈 때까지 저는 노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구급차 안에서 눈을 살짝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너는 누구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구급차 문이 닫히기 전 노인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꼭 사셔야 해요. 저처럼 힘없고 억울한 사람 도와주시려면 어르신 꼭 사셔야 합니다. 아셨죠? 구급차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졌습니다. 제 손에는 노인의 손목에 차여 있던 묵직한 시계의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노인은 우리나라 경제를 쥐고 흔드는 성진그룹의 최성진 회장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나 아첨하고 싶어 안달난 그 대기업의 총수였습니다. 저는 병원 벤치에 앉아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의 반찬을 버린 손, 그리고 재벌 회장을 살린 손. 이 손이 앞으로 시댁 식구들의 숨통을 어떻게 조이게 될지 저는 이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을 때 가장 맛있는 반찬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그 반찬을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할 생각입니다. 우리 엄마가 저를 위해 밤새 나무를 묻혔던 그 마음으로 아주 독하게 묻혀낼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회색이었던 제 인생이 이제는 짙은 어둠 속으로 그리고 그 뒤에 올 찬란한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옷을 털었습니다. 내일부턴 다른 사람이 되어 깨어날 것입니다.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고 시댁 식구들의 오만함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릴 그런 무서운 사람 말입니다. 성진그룹 최성진 회장을 구급차에 태워보낸 뒤 제 손등에는 노인의 차가운 식은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의 반찬을 쓰레기통에 처박던 박순자의 서슬퍼런 눈빛과 대비되는 간절하게 제 소매를 붙잡던 노인의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꽉 맞잡으며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남편 진석이가 거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진석이가 제 몰골을 보더니 기겁하며 다가왔습니다. 너 옷이 왜 이래? 이게 다 뭐야? 진짜 우리 엄마가 반찬을 버린 거야? 저는 진석이의 손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옷을 세탁기에 쳐넣으며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석아, 내 눈으로 직접 봤어야지. 우리 엄마가 항암 치료받으면서
손톱이 다 빠지게 묻힌 나무를 내 엄마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구두 주걱으로 긁어 넣는 걸 봤어야 해. 진석이가 제 어깨를 잡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따질게. 어떻게 사돈어른 정성을 그렇게 무시해? 저는 실수하며 진석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따져서 뭐하게? 사과받으면 우리 엄마 찢어진 마음이 붙니? 아니, 사과 필요 없어. 이제 내 가족들, 나한테 가족 아니야. 다음 날부터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회색처럼 흐릿하게 살던 예전의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남편 진석이를 설득해 그동안 모아둔 쌈짓돈과 대출을 끌어모아 작은 인테리어 사무실을 냈습니다. 진석이는 원래 손재주가 좋은 미장공이었지만 늘 시댁 식구들의 가스라이팅에 눌려 자기 재능을 썩히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석이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진석아, 언제까지 내 형 밑에서 푼돈 받으며 무시당하고 살래? 우리 이름으로 된 회사 차리자. 내가 견적 뽑고 영업할 테니까 너는 현장만 책임져줘. 진석이는 처음엔 겁을 냈지만 시댁에서 저에게 저지른 만행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늘봄 인테리어라는 간판을 달고 밑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웹디자인을 했던 감각을 살려 세련된 시안을 만들었고 진석이는 밤을 새워가며 완벽한 마감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전화를 걸어와 대놓고 면박을 줬습니다. 너희가 무슨 사업이야? 진석이 그놈, 내 큰아들 밑에서 일할 때가 제일 사람 대접받는 거야. 노가다 판에서 굴러먹던 놈들이 사장 소리 들으면 배가 안 아프겠니? 옆에서 전화를 뺏어든 시누이 임미리가 앙칼진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언니 꿈 깨요. 우리 오빠 이번에 성진그룹 하청 재계약하면 서울에 빌딩 사요. 언니네 같은 구멍가게는 명함도 못 내미니까 와서 빌 생각이나 하라고요. 저는 대답 대신 전화를 조용히 끊어버렸습니다. 증오는 말로 뱉는 것이 아니라 성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수주를 따라다녔고 밤에는 자재 발주와 공정표를 짰습니다. 남편 진석이도 제 도끼 어린 모습에 자극받았는지 현장에서 인부들과 함께 먹고 자며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늘봄은 서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마감이 정직하다, 견적이 투명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작은 상가 리모델링 수주가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저는 남편을 통해 시댁 회사인 대성금속의 내부 사정을 은밀히 조사했습니다. 대성금속은 겉으로는 번드르르 했지만 내부는 골마 터져 있었습니다. 시누이 임미리는 법인카드로 하루에 수백만 원어치 명품을 결제했고 시모 박순자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사채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성진그룹 내부 관리자에게 뒷돈을 주며 부실한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폴더에 정리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진그룹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성진 회장이 저를 개인적으로 보고 싶어 한다는 정갈이었습니다. 저는 단정하지만 당당한 정장 차림으로 성진그룹 본사 회장실을 방문했습니다. 최 회장은 건강을 많이 회복한 모습으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최 회장이 비서를 내보내고 저에게 차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지. 그때 자네 옷에서 나던 그 소독약 냄새가 아직도 기억나네. 사람을 구하려는 절실함이 느껴졌어. 저는 최 회장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날 제 어머니의 목숨과도 같은 정성을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들을 보며 지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회장님은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최 회장은 제 이야기에 흥미를 보이며 등받이에 몸등을 기댔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시댁의 만행과 대성금 속의 비리 자료가 담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최 회장의 눈매가 날카롭게 변하며 서류를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다 읽은 최 회장이 테이블을 탁 치며 물었습니다. 자네, 이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사업을 키우고 싶은 건가?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정직하게 땀 흘리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습니다. 최 회장은 껄껄 웃으며 비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최 회장이 비서에게 지시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성진그룹 산하 모든 유통 매장의 리모델링 사업권을 늘봄에 맡기게. 그리고 대성금속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시작해. 쥐새끼들이 내 곳간을 갉아먹고 있었군. 회장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드디어 시댁 식구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대성금속의 숨통을 끊을 칼자루를 제가 쥐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남편 진석이를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진석이도 제 등을 두드리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시댁 식구들에게서 미친 듯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진그룹에서 대성금속에 대해 무기한 거래, 정지와 전수조사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박순자가 사무실까지 쫓아와 문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아, 이 독한 년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아들 회사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저는 책상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박순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임미리가 옆에서 제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자 제가 미리 고용한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제가 박순자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우리 엄마 반찬 쓰레기통에 넣으면서 재수 붙는다고 하셨죠? 그 재수가 진짜 붙었나 보네요. 이제 당신들이 그 쓰레기통 속으로 들어갈 차례예요. 박순자는 사르르 떨리는 입술로 저를 노려보았지만 이미 상황은 역전되어 있었습니다. 회색이었던 제 인생이 이제는 가장 뜨겁고 강렬한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불꽃으로 저 악마들의 궁궐을 모조리 태워버릴 것입니다. 친정 엄마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엄마는 뼈만 남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갈라진 목소리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 나 때문에 돈 너무 쓰지 마라. 나 죽으면 그 돈으로 너 예쁜 옷이나 사 입어. 저는 엄마의 마른 손을 제 뺨에 갖다 대며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의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제 통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댁을 찾아갔지만 대성금속 사장인 아주버님 임광석은 제 얼굴에 침을 뱉듯 윽박질렀습니다. 아, 너 미쳤어? 지금 우리 회사 성진그룹 감사 때문에 죽기 일보 직전인데 어디 와서 돈 타령이야? 내 엄마 죽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시어머니 박순자가 거실에서 나오며 제 머리 위로 소금을 한 바가지 뿌렸습니다. 박순자가 악을 쓰며 현관 밖으로 저를 밀쳐냈습니다. 이 재수 없는 년아, 죽을 사람한테 돈 처박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당장 나가. 우리 집 부정 탄다. 저는 계단 구석에 주저앉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떨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 진동이 울렸고 화면에는 이름도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묵직하고 신뢰감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인 되시는 분 맞습니까? 성진그룹 비서실장입니다. 최성진 회장님께서 지금 당장 본사로 모셔오라고 하십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택시를 잡아 성진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환자복을 벗고 정갈한 수트 차림을 한 최 회장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최 회장이 제 퉁퉁 부은 눈을 보더니 안색을 굳히며 물었습니다. 은인,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안색이 말이 아니군. 누가 자네를 이렇게 울렸나? 저는 최 회장 앞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엄마의 반찬을 버린 시댁의 만행부터 수술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비참한 현실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최 회장이 책상을 쾅 치며 비서실장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당장 국내 최고의 위암 전문의 팀을 구성해 은인의 어머니를 성진의료원 VIP 병실로 옮기고 모든 비용은 내 개인 계좌에서 집행하게. 저는 최 회장의 발치에서 고개를 숙이며 연신 감사하다고 은조렸습니다. 최 회장이 저를 일으켜 세우며 제 어깨를 단단히 쥐고 말했습니다. 은인, 이건 은혜를 갚는 게 아닐세. 자네처럼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줄 게 있네. 최 회장이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리자 대성금속의 추악한 내부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우이 임미리가 회사 돈으로 해외 원정 도박을 한 내역과 시모 박순자가 유령 직원을 등록해 월급을 빼돌린 정황이 가득했습니다. 최 회장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 대성금속이라는 곳, 자네 남편의 집안 회사더군. 내 은인을 벌레 취급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생각인데 자네가 직접 집행관이 되어보겠나? 저는 최 회장이 내미는 태블릿 PC를 받아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성진그룹 산하 모든 백화점과 마트의 인테리어 리모델링 정권을 늘봄에 위임한다는 전자 계약서였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마치자 최 회장이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즉시 대성금속에 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내. 그리고 그동안 지급된 기성금 전액에 대해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해라. 단 한 푼도 남기지 말고 탈탈 털어버려. 회장실을 나오는데 복도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예전의 회색빛이 아니었습니다. 눈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서려 있었고 걸음걸이는 당당함을 넘어 위압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이 제 사무실로 한꺼번에 들이닥쳤습니다. 임광석이 제 책상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회장님한테 무슨 독약을 먹인 거야? 계약 해지라니. 당장 회장님한테 전화해서 취소하라고 해. 안 그러면 너 오늘 여기서 못 나가. 임미리가 제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언니 미쳤어요? 오빠 망하면 우리 다 죽는다고요. 당장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사장 행세야? 저는 서랍에서 대성금속의 비리 자료 뭉치를 꺼내 그들의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종이들이 나비처럼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지자 박순자가 사색이 되어 종이를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박순자의 손등을 구두굽으로 지그시 밟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암 환자 반찬이 더러워서 쓰레기통에 버리셨죠? 이제 어머니 아들이 만든 이 쓰레기 같은 회사도 제가 성진그룹 쓰레기통에 넣어드렸어요. 박순자가 비명을 지르며 제 다리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임광석은 넋이 나간 듯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고 임미리는 제 눈을 피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사무실 문을 열며 보안 요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오물들 당장 치워주세요. 우리 사무실 공기 더러워지니까요. 뒤에서 박순자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니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엄마에게 가서 말해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숨죽여 울지 않아도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를 짓밟았던 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만든 지옥 속에서 타 죽게 될 것이라고요. 복수의 서막은 이제 막 올랐을 뿐입니다. 성진그룹 본사 대회의실 앞 거대한 유리문 너머로 수십 명의 협력사 사장들이 긴장한 기색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100만 원이 넘는 감색 정장을 차려입고 최성진 회장의 전용 승강기에서 내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제 앞을 정중히 인도하며 회의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강단으로 걸어가는 제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맑고도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실 구석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던 대성금속 임광석과 신우이 임미리가 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임미리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옳게. 내가 왜 거기서 나와?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행패야. 옆에 앉아있던 임광석도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제 앞을 가로막으며 윽박질렀습니다. 임광석이 제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으며 험악하게 말했습니다. 너 인연 죽고 싶어? 감히 성진그룹 행사장까지 쫓아와서 망신을 줘?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 그때 단상 뒤에서 최성진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최 회장이 임광석의 손을 지팡이 끝으로 툭 치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내 귀한 손님한테 누가 손을 대는 건가? 임 사장, 자네는 예의도 처먹었나? 최 회장이 제 옆에 서서 제 어깨를 다독이며 좌중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최 회장이 비서에게 서류를 건네받아 높이 들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성진그룹의 모든 유통 채널 인테리어와 자재 납품 정권을 여기 있는 늘봄 대표에게 위임한다. 아울러 비리와 갑질로 얼쩍진 대성금속은 오늘부로 우리 그룹과 영원히 결별이다. 회의실 안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임광석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임미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 얼굴과 최 회장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입만 뻥끗거렸습니다. 제가 단상 마이크 앞으로 다가와 임광석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임광석 사장님, 그리고 임미리 씨. 아까 경찰 부른다고 하셨죠? 마침 잘 됐네요. 성진그룹 법무팀에서 당신들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장 제출하러 가는 길이니까요. 저는 서류 가방에서 시모 박순자가 비자금을 세탁했던 장부 사본을 꺼내 임미리의 발등에 던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흩어지며 임미리의 구두 위를 덮었고 임미리는 사색이 되어 종이를 주우려 허둥댔습니다. 제가 비웃음을 머금고 임미리의 손을 구두 끝으로 지그시 누르며 말했습니다. 미리야, 너 명품 좋아하잖아. 이제 감옥 가서 죄수복 입으면 그것도 한정판이라 생각하고 입어. 내가 버린 우리 엄마 반찬처럼 내 인생도 이제 쓰레기통 직행이야. 행사장 밖으로 쫓겨난 시댁 식구들은 성진그룹 정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채권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대성금속이 망한다는 소문이 퍼지자마자 어음을 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임광석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뒤늦게 달려와 제 차 앞을 가로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박순자가 차 유리를 주먹으로 두드리며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얘야, 내가 잘못했다. 사돈어른 반찬 버린 거 내가 귀신이 씌어서 그랬나 보다. 우리 광석이 한 번만 살려줘라.
우리가 가족 아니냐? 저는 차창을 아주 조금만 내리고 박순자의 일그러진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독 분무기를 꺼내 박순자의 얼굴을 향해 가볍게 치익 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난하고 망한 사람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병균 옮을 것 같네요. 소금 뿌려드릴까요? 박순자가 소독액 냄새에 눈을 비비며 주저앉자 저는 가차없이 창문을 올리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박순자와 임미리는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며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 남겨졌습니다. 성진그룹과의 계약이 해지되자마자 시댁의 모든 자산은 가압류되었고 살던 빌라도 경매 통지서가 붙었습니다. 저는 남편 진석이와 함께 친정 엄마가 계신 VIP 병실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최고급 병실 침대에 누워 과일을 드시다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기운 없는 목소리로 칭찬했습니다. 우리 딸 오늘 아주 예쁜 애 좋은 일이 있나 보구나. 저는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엄마의 정성이 짓밟히는 일도 돈 때문에 비참하게 고개를 숙이는 일도 없을 겁니다. 제가 지켜낸 이 평화는 저 악마들의 고통 위에서 세워진 가장 견고한 성이 될 것입니다. 병원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타오르며 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시댁 식구들의 화려했던 시절이 저무는 마지막 불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엄마의 마른 등을 다독이며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우리 엄마의 소중한 것을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복수는 이제 완성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고 저는 그 달콤한 결실을 온전히 누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시댁 식구들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장 비싼 스테이크를 썰어 먹을 생각에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색이었던 제 인생이 이제는 승리자의 황금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진의료원 VIP 병실의 커다란 창으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 누워 계신 우리 엄마의 얼굴에 실로 오랜만에 발그레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국내 최고의 위암 전문의가 차트를 넘기며 저를 보고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전문의가 엄마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수술 경과가 기적적입니다. 암세포가 깔끔하게 제거됐고 전이 소견도 없어요. 이제 기력 회복만 잘하시면 금방 퇴원하시겠는데요? 저는 선생님의 손을 꽉 잡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침대에 기대앉은 엄마가 제 손을 잡아당기며 쑥스러운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마른 수건으로 제 눈가를 닦아주며 다정하게 나무랐습니다. 야, 이 바보야. 의사 선생님 앞에서 창피하게 왜 울어? 나 이제 안 아프다니까 그러네. 내가 준 보약이 효과가 있나 보다. 저는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킁킁거리며 엄마 냄새를 맡았습니다. 병원 특유의 약 냄새가 아니라 엄마가 늘 쓰던 분 냄새와 따뜻한 살 냄새가 났습니다. 성진그룹 최성진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으며 살아났습니다. 남편 진석이도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로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석이가 사과를 깎아 엄마 입에 넣어드리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이번에 지은 전원주택 마당에 상추랑 고추 잔뜩 심어놨어요. 퇴원하시면 거기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요양만 하세요. 아셨죠? 엄마는 사위의 재롱에 입을 가리고 깔깔거리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병실 가득 울려 퍼지는 이 순간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쓰레기통 옆에서 오열하던 제가 이제는 업계 1위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 회장님의 신뢰를 바탕으로 늘봄은 성진그룹의 모든 대형 공사를 도맡아 하며 탄탄대로를 달렸습니다. 직원들도 30명으로 늘어났고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감사패와 상장들이 가득 쌓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치를 보며 구석에 앉아있던 회색빛 올케가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망했다는 소식은 매일같이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들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간 아주버님과 길거리에 나앉은 시어머니 소식은 제 행복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후에는 최 회장님이 직접 병실을 방문해 엄마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최 회장님이 제 어깨를 툭 치며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인, 자네가 웃으니까 나까지 기분이 좋군. 내 아내도 자네 덕분에 새 삶을 얻었으니 우리 집안은 평생 자네한테 빚을 진 셈이야. 저는 최 회장님께 정중히 차를 대접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신 뒤 저는 엄마와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하며 오랜만에 평화로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먼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사람 미워하는 게 제일 힘든 법이다.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독한 마음 다 내려놓고 내 행복만 생각하며 살아라. 나는 그거면 충분하다. 저는 엄마의 말씀에 대답 대신 미소만 지으며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모든 악몽이 끝난 것 같았고 우리 앞에 꽃길만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사무실로 돌아와 밀린 서류를 정리하며 내일 있을 대규모 계약건을 검토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유난히 반짝거리며 저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랍 속에 간직했던 엄마의 낡은 반찬통을 꺼내 깨끗이 닦아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그 통을 볼 때마다 초심을 잃지 말자고 정직하게 땀 흘려 소중한 것을 지키자고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나누며 미래에 대해 속닥거렸습니다. 남편 진석이가 제 손등에 입을 맞추며 듬직하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그동안 혼자 독하게 버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내가 당신 절대 안 울게 할게. 저는 남편의 품에 기대어 스르르 잠이 들며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가장 행복한 순간에 잔인한 장난을 치기 마련입니다. 다음 날 새벽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단잠을 깨웠습니다. 발신번호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기 너머로 짐승 같은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서늘한 목소리는 제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옳게, 혼자 행복하니까 좋아. 우리 집구석은 풍비박산 내놓고 너만 낄낄거리고 사니까 살만 나냐고. 신우이 인미리의 쇳소리 섞인 목소리에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인미리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지금 내 엄마 옆에 있는 거 아니지? 병실 비었더라. 내가 지금 어디 있게?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그 따뜻한 평화가 유리 파편처럼 깨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인미리, 너 지금 무슨 짓이야? 당장 멈춰. 안 그러면 너 진짜 죽어. 인미리는 제 경고를 비웃듯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옥의 문이 다시 열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병원으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제 손가락은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임미리의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맴돌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병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자 다행히 엄마는 평온하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찰나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낯선 물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그토록 아끼던 낡은 반찬통이었고 그 안에는 시커멓게 탄 나물 찌꺼기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오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협탁 모서리에는 붉은색 립스틱으로 거칠게 쓴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우리 집 망하게 한 년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달려가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임미리는 교묘하게 청소부 복장을 하고 사각지대를 이용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회사로 출근했는데 사무실 앞은 이미 기자들과 시위대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미리가 새벽 내내 인터넷 커뮤니티에 뿌린 허위사실 유포 글이 삽시간에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성진그룹 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사업권을 따낸 인테리어 업체 대표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던 직원들이 사색이 되어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성진그룹 홍보팀에서도 긴급 연락이 와서 최 회장님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항의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책상을 쾅 치며 비명을 지르고 싶은 심정을 억누르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임미리가 올린 글 아래에는 저를 향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난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을 확인하자마자 저는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남편 진석이가 피를 흘리며 창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서 임미리가 칼을 들고 미친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임미리가 진석이의 머리채를 잡아 카메라 쪽으로 비추며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아, 이 꽃뱀 같은 년아. 내 남편 죽는 꼴 보기 싫으면 당장 성진그룹 계약 포기하고 우리 오빠 감옥에서 꺼내와. 제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임미리를 향해 빌며 대답했습니다. 미리야, 제발 멈춰. 진석이는 내 오빠잖아. 혈육한테 어떻게 이래? 돈 때문이면 내가 줄게. 제발 진석이나 줘. 임미리는 제 간절한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칼끝으로 진석이의 뺨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임미리가 침을 뱉으며 광기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가족? 내가 우리 가족을 풍비박산 냈을 때 그런 생각 안 했어? 우리 엄마 요양원에서 똥오줌 못 가리고 울고 있어.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지. 화면이 툭 끊기고 저는 바닥에 엎드려 꺽꺽거리며 통곡했습니다. 성진그룹 임원진들은 이번 사태로 주가가 폭락했다며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최 회장님마저 충격으로 다시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황금빛이었던 제 인생이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찬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 속에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눈이 뻘겋게 충혈되었지만 그 속에는 예전의 회색인이 아닌 독사 같은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예전에 남편이 시댁 비리를 조사하며 챙겨두었던 비밀 장부의 원본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시누이 임미리가 도박빚을 갚기 위해 시댁 회사의 지분을 몰래 사채업자에게 넘겼더니면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임미리가 그토록 증오하는 저를 무너뜨리려 하는 이유는 사실 자기 범죄를 감추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 회장님의 비선 보안팀장에게 연락하여 남편이 납치된 위치 추적을 의뢰했습니다. 동시에 언론사에 제보할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며 마지막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계약을 끊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임미리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평생빛 한 점 안 들어오는 감옥에서 썩게 만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남편 진석이의 피가 묻은 제 손을 내려다보며 저는 결연하게 일어섰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악마가 임밀이라면 저는 그 지옥을 통째로 무너뜨릴 신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비가 쏟아지는 창밖을 보며 저는 결전의 장소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앞을 가로막는 어두운 폐공장 단지 입구에서 저는 차 라이트를 껐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제 거친 숨소리와 긴장감으로 가득 차서 유리에 뿌연 김이 서렸습니다. 최 회장님의 보안팀장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나직하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보안팀장이 무전기를 챙기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대표님, 절대 혼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뒤를 잡을 때까지 시간을 끄셔야 해요. 사모님과 남편분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 문을 열고 차가운 빗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진흙탕에 구두가 빠지고 옷이 젖어 몸이 떨렸지만 가슴속에는 임미리를 향한 살기가 들끓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캐캐 묵은 먼지 냄새와 녹슨 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 멀리 희미한 정구 아래 의자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남편 진석이가 보였습니다. 그 뒤에서 임미리가 녹슨 칼을 만지작거리며 그림자처럼 나타났습니다. 임미리가 제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찢어지는 듯한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 이 독한 년아. 혼자 오라고 했지? 뒤에 누구 붙였어? 당장 물러나게 안 해? 제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천천히 다가가며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리야, 나 혼자 왔어. 제발 진석이 좀 봐줘.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잖아. 너 진짜 오빠 죽이고 살인자 될 거야? 임미리는 제 말에 코웃음을 치며 진석이의 머리채를 뒤로 확 잡아당겼습니다. 진석이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간신히 눈을 떴고 저를 보며 힘겹게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임미리가 진석이의 뺨을 칼날로 툭툭 치며 저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살인자? 나 이미 지옥이야. 우리 엄마 중풍 걸려서 누워있고 오빠는 감옥 갔는데 나만 살아서 뭐해? 너랑 같이 죽을 거야. 저는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임미리가 사채업자들에게 넘겼던 이면 계약서와 원정 도박 현장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임미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한 짓이지? 우리 집 망하게 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내 도박빚 갚으려고 회사 돈 다 빼돌린 거 아주버님이 알면 널 용서할 것 같아? 임미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며 칼을 든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임미리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제 쪽으로 달려들려 했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내가 조작한 거잖아. 너만 죽으면 아무도 몰라. 그 순간 공장 천장의 유리창이 깨지며 최 회장님의 보안 팀원들이 로프를 타고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임미리가 당황해 뒷걸음질 치는 찰나 보안팀장이 순식간에 임미리의 팔을 꺾어 바닥에 눌렀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쟁강 소리와 함께 임미리의 비명이 공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진석이에게 달려가 묶인 밧줄을 손톱이 깨지도록 풀었습니다. 진석이를 품에 안고
엉엉 울며 살아줘서 고맙다고 연신 속삭였습니다. 임미리는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을 뒹굴며 제 이름을 부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내가 감옥 가서도 널 저주할 거야. 이 꽃뱀년아, 넌 죽어도 편히 못 자. 저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임미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경찰들이 임미리를 연행해 갈 때 저는 그녀의 귓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리야, 감옥 가면 매일 아침 우리 엄마 반찬 생각하면서 밥 먹어. 내가 버린 그 정성이 널 평생 괴롭힐 테니까. 며칠 뒤 성진그룹 최 회장님이 의식을 회복하셨고 저는 모든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임미리가 유포한 허위 사실은 비선 보안팀이 확보한 IP 추적 자료로 모두 조작임이 밝혀졌습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성진의 은인을 음해한 패륜 신우이의 몰락이라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남편의 병실을 지키며 다시 찾아온 평화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진석이가 붕대를 감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힘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석이가 제 눈물을 닦아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지? 우리 이제 도망 안 다녀도 되는 거지? 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악의 뿌리를 뽑아냈으니 이제 그 자리에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꽃을 심을 수 있겠다고 말입니다. 복수는 파멸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는 단단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울타리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성진의료원 재활병동의 복도는 아침마다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 진석이는 이제 보조기구 없이도 제법 씩씩하게 복도를 왕복하며 재활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진석이가 땀방울을 훔치며 저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벌써 10바퀴째야. 이 정도면 다음 달에 현장 복귀해도 문제 없겠지? 저는 수건을 들고 달려가 진석이의 얼굴을 닦아주며 짐짓 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현장은 무슨 현장이야? 당신은 이제 우리 회사 기술 이사님이니까 사무실에서 도면이나 봐. 몸 쓰는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진석이는 제 장난 섞인 핀잔에 껄껄 웃으며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으로 요양원에서 연락이 한 통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수용된 구림요양원의 사회복지사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박순자 어르신께서 오늘 아침부터 자꾸 사돈댁 반찬을 찾으시며 식사를 거부하고 계세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한번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거부하시면 수액이라도 놓아주세요. 제가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된 비용은 꼬박꼬박 입금하고 있으니 절차대로 관리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하늘은 시리도록 푸른색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전신마비와 치매가 겹쳐 이제는 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자기가 버린 그 정성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임미리는 살인 미수와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아주버님 임광석 역시 횡령과 배임으로 실형을 살고 있으니 시댁이라는 거대한 악의 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셈입니다. 오후에는 최성진 회장님의 부름을 받고 성진그룹 본사 펜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최 회장님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거뜬히 걸으시며 저를 친딸처럼 반겨주셨습니다. 최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인자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은인, 자네 덕분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날 뻔한 위기를 넘겼네. 자네의 그 정직한 눈빛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뱀 같은 놈들에게 속고 있었을 거야. 최 회장님은 저에게 성진그룹의 사회공헌재단 이사직을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제안을 정중히 수락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사업부터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뒤 드디어 우리 엄마의 퇴원날이 다가왔습니다. 엄마는 새하얀 원피스를 차려입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엄마가 제 팔짱을 꼭 끼고 공기를 크게 들이마시며 감탄하셨습니다. 세상에 공기가 이렇게 달콤했나 싶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저는 엄마를 모시고 제가 지은 전원주택 늘봄가로 향했습니다. 마당에는 남편이 미리 심어놓은 꽃들이 만개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엄마가 예전에 만들어주셨던 것과 똑같은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식탁에 앉아 깻잎 무침 하나를 밥 위에 올리시더니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엄마가 밥을 한술 크게 떠넣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맛이다. 내가 넣어주려고 만들었던 그 맛이야. 이제야 살 것 같구나. 저는 엄마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마음속으로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회색 인생으로 시작해 핏빛 복수를 거쳐 이제 제 삶은 따뜻한 봄볕 같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 먹는 반찬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휘두른 뜨거운 정의의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과 함께 정직한 땀을 흘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시댁 식구들이 버렸던 그 밑반찬은 이제 제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귀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께 제 마지막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남의 기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살아온 당신의 시간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결국 선한 의지가 승리한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밤 엄마가 묻혀준 나물 냄새를 맡으며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편안한 잠에 들 것 같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험난하지만 제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지켜낸 정의가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을 색깔 없는 회색인으로 살며 남의 눈치만 보던 한 여자가 가장 소중한 엄마의 정성을 짓밟힌 뒤에야 비로소 자기만의 선명한 색을 찾아가는 과정이 참으로 가슴 뭉클하고도 통쾌했습니다. 암 환자 손 탄 건 병균 덩어리라며 정성껏 만든 반찬을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시댁 식구들의 오만함. 결국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기술자, 사위와 회색인 며느리의 정직한 손길에 의해 자신들의 인생이 통째로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결말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화려하게 반짝이는 위선보다는 조금 투박하더라도 진심을 다해 땀 흘리는 삶이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사연자분께서 몸소 증명해 주셨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를 무시하거나 짓밟으려 할 때 오늘 사연 속 주인공처럼 단단한 자존감으로 맞서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누군가에게는 기적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랐던 소중한 특권이니까요. 사연자분과 어머니 그리고 남편분이 새로 지은 늘봄가에서 꽃향기 가득한 행복만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